세종 인문도시축제 세종학술회의 제1회에서 사회를 맡게 된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김혜정입니다. 우선 그 감사 나눔으로 이렇게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 또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종 대왕이 말씀하신 생생지락, 즉 매일매일 감사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요 전국적으로 인문학 열풍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주 속에서 그리고 여주대학 안에서 이 세종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전략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시작하게 된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 세종이라는 훌륭한 군주가 어떤 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종대왕의 인문 전략 연구는 무엇인지 강의가 있겠습니다. 현모 세종연구소의 소장님을 잠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소장님께서는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겸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전통연구실장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도의 성학론 그리고 병장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그 이후에 정조와 세종 등의 국왕 리더십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역사와 사회 편집위원장을 지내셨으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그리고 2006년 광주 비엔날레 전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십니다. 오늘 세종을 만든 그런 책과 세종의 인문 전략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 강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경무입니다. 세종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외계인 세종을 어떻게 만들어졌나 책을 가지고 이제 요즘에 경험했던 약간 색다른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여기 삼성전자의 김경국 수석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가서 필라 치즈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중에 이제 거기에 있는 서울대 총창회 초청돼서 강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외국인들의 외국 교포들이 보는 세종 아주 느낌이 다릅니다. 나는 그 워싱턴 DC에서 세종 컨퍼런스를 하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한결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 나갔을 때. 그 뭐냐면 바로 대체 세종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줄 알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사람의 리더십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한결같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오늘 세계관의 부분을 보려고 탑세크입니다. 무수해야 되는데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역시 아버지 세종이 없었으면 세종도 없었다. 당연히 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세종은 특이하게도 강무라는 군사 겸 사냥을 받는데 꼭 아들을 세종을 충명됐거든요. 전라북도 하고 서사도 하고 강릉 정말 전국을 다니는데 다니면서 아들 청명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양념은 잘 안 따라가다니까 반항을 청명한 따라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지 20년도 안 됐는데 자칫하면 민심이 뒤집어지겠구나. 우리 얼마 전에 영화 위화도의 군 반대판에 있던 해적인가요? 그 영화를 보시면 이성계하고 정도전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마음을 잘 보여주는 편인데 그런 분위기를 세종이 실감하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세자까지 정격 조치해서 양령을 빼고 흉령을 한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55일 만에 네가 왕이다라고 이제 자기 건강하고 멀쩡하게 보고하고 본격적인 양위를 해서 그래서 태종의 그런 모습 보면서 세종이 아마 현실 감각을 많이 느꼈고 특히 백성들을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다른 책에 썼습니다만 세종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죠. 정도전을 보기에 양녕대군 아버지 태종의 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지만 뜻밖에도 세종은 정도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정도전의 다른 고려시대 신라들 초상화를 불태워버려도 정도전 거는 잘 보존해서 가져오겠다. 결정적으로 정도전의 아들을 정진을 홍정판서까지 시켜서 가족을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세종은 정도전이 구상했던 민본정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그 사람, 조선 경국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도전이 실천했던 재상 중심 체제를 그대로 계승해요. 이것은 사실 아버지를 뜻을 뒤집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정도전의 재상 중심 체제를 바꿔서 육조직계제라는 모두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갔었는데 그걸 아버지 뜻을 부정하고 다시 본인이 정도전의 생각을 재상 중심 체제를 제2중반에 도입을 합니다. 아마 정도전 같은 그 당시에 탁월한 경세가 되었더라면 아마 세종에게 상당히 그런 뛰어난 국가 경영 암묵이 생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 시대가 인문적 기풍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자료집에 48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론 분야에 써놨는데 43쪽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세종은 문학과 문장을 매우 중시하는 풍토에서 자라났는데요. 그 당시 이재영, 이색구와 같이 그런 사람들은 문장이 국경을 넘어서 외국까지 명성을 떨친 일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말 조선 초기의 사람들은 목숨을 건 정치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시의 우물에 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옳고 높더라도 문학적 메타포, 은유에 실어 표현하지 않으면 같은 동류에 띄워주지 않는 분위기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방원과 정몽주가 주고받은 타협과 단신과 유명하죠. 저는 참 놀라운 시였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사실 이방원도 이 정도가 되면 놀라운 것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그런 얼거지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가 돼서 새롭게 가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단신가로 이 몸이 죽고 계속 죽으란 말을 반복해서 백골에 침투되고 넋이야 이런 식의 또 그 멋지면서도 뜻을 분명히 하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연구했던 그 이해순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작은 나라 고려가 500여 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장의 힘이었다. 고려시대 많은 지식인들은 개인적으로 문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늘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또 비판했고 아름다운 문장을 보면 천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과거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고 재해석하면서 문장을 통해서 국가의 인식을 타개해보는 것을 들렸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고려시대 후기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은 단순하게 문장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정치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말하자면 현실을 바꿔보고자 하는 사상적 기반이 성리학적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 특징이다. 이른바 문장 보호구조를 문장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가로세우자. 이런 그런 분위기에 섰기 때문에 세종이
이 책을 공부하는데 흥미로운 그 밑에 세종시대 그 기인 최흥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시험장에서 본인이 이 초소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인데 시험 답안지를 쓰다가 그 중에서 자기가 쓴 글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왕이지 서치하고 너무 흡사해서 고민합니다. 이거 내가 제출하면 끝나는데 제출해야 되겠냐. 그렇다고 또 집으로 가져가면 과거 합격이 떨어집니다. 결론은 종일토록 들여다보고 있다가 차마 답안지를 제출할 수 없어서 폼에 안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문장을 뛰어나게 그런 분입니다. 바로 그런 깊은 그것이 한편으로 세종한테 책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물로 변화되는 하는 기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럼 대체 제가 인물 전략이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요. 이것은 뭐 학문적으로 누가 쓴 말도 아닙니다. 제가 세종실로 읽다 보니까 세종은 정말 인물 전략을 구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써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문도시서 인문학의 하나의 큰 열풍이라고 하는데 대체 인문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사람들, 집단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각자의 삶과 또한 생각이 윤택해지는 것. 문자가 문이 그냥 만드는 정신적 자양이 잘 모아져서 에센스가 핵심이 잘 전달되고 그게 인문이고 그걸 인문학의 인문학입니다. 이 미국의 그 유명한 인문학 강자 클라이멘트 코스 보니까 이 흑인들 사회 못 받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인문학을 가르쳐서 이제 원래 사람들이 감옥에 상담사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 상담하는 여자 한 명이 우리한테 빵을 주고 보석을 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다. 부자들 생각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먼저 강의를 시작합니다. 플라톤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갑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거기서 문사도 나오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이제 바닥층들이 나오는데요. 인문학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도움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이른바 진정한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문학입니다. 바로 이런 책이 이제 유명해진 우리나라에서 많이 감옥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인문학 강좌하고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볼 때 일종의 논어에 남아있는 것이죠. 논어에서 분자는 뭐냐? 문질이 빈빈한 사람이다. 문은 말 그대로 외적인 말과 행동과 이런 삶의 생각의 윤택함이고 질은 생활 약식, 기본 먹고 살며 사는 조건들입니다. 두 가지가 문과 질, 뭐 아니면 소음도 중요하고 멘터 두 가지가 함께 번창할 때 들어서 분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질에 그동안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계속 산업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 생각의 그런 윤택함이 너무 결핍되고 문질 빈빈이 인문학에 가장 가까운 전통적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종은 놀랍게도 아까 생생지략이라는 그런 말 속에서 두 가지를 백성들의 인생 경영, 먹고 사는 의식 주문 해결의 초반부에 농사직설 프로젝트로 집중을 하죠. 바탕을 마련하는 데 초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책을 발행하고 음악을 혁신하고 그 다음에 많은 과학기술로 조선을 최고의 문명국가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문의를 승화시키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바탕과 문의를 둘 다를 승화시키는 게 세종의 인문 전략이었죠. 그걸 통해 나라를 국가를 조선을 문명국가로 만들려다. 이 그림은 수종 때 우리 우수기 선생님 말씀 하나의 해가 되고 굉장히 분위기가 참 음악을 연주한 사람들이 여유 속에서도 문제를 얘기하는 정리하자면 세종은 지도층한테는 정연이라는 올드메이 세미나식 원칙에 의해서 계속 인문 보존을 강독을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소개해드릴
그래서 고전 지식을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국가 결정의 창조가 끌어가는데 활용을 하고 백성들에게는 무슨 시간이라는 물식 시기 같은 걸 두면서 공급적으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당시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주인요라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시간이나 정보를 다 주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할 정도로 끌어올리고 결정적으로 훈련정보라는 문자 권력을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문에 대한 것을 다 끌어올리는 세종은 아주 있는 전략을 잘 구사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바로 이제 이런 세종실록에 세종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있는 것을 어떤 것이냐 세종이 보기에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한 것이다. 한자로 가급인족 집안은 다 충분하게 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해서 먹고 사는 문제 아까 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먹고 사는 거고 동시에 예의를 지켜서 변형하는 나라 울훈 예양 양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먼저 하시고 감사하고 이런 분위기죠. 이른바 울훈 예양하는 그런 나라가 세종이 꿈꾸는 인문도시 같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은 세종은 그렇게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바꿔야겠다. 세종 여러 번이나 우리나라는 책의 나라다. 이거는 예로부를 책의 나라로 알려졌는데 지금 책 보는 풍토가 많이 약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책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유명한 태종 때 한 얘기입니다. 태종 때 태종이 한 얘기가 촌령제국 왕대기전의 세종은 잠옷 배우기를 좋아하여 몹시 추울 때도 몹시 더울 때도 밤이 새도록 책을 읽는다. 동의하다. 난 그가 병이 날까 두려워하여 항상 밤에 걸리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피가 큰 어려운 책들을 모두 가져 읽었다. 한편 걱정하는 것 같지만 은근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좀 걱정은 되지만 참 자랑스러워. 책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아버지가 증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종은 많은 책들을 보는데 저희가 지금 세종시대 문헌TV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록, 해조실록부터 해가지고 세종이 읽었다는 그런 책들을 모아봅니다. 하도 그렇게 이제 책을 많이 보니까 책을 다 가져가 아파서 병실에서 책을 다 감췄더니 인계를 끄는 병풍 밑에 후소수간, 부양수하고 소식이라는 청나라의 주고받은 편집글, 문집이죠. 그럼 편집글을 모아놓은 것을 보더니 무려 1100권을 읽었다. 3번은 안 했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그 책을 발간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할 때 제가 후소수간 한번 발표를 해보실 거예요. 그 문장에서 어떤 것이 세종한테 꽂혔을까. 제가 얼핏 하나 주목한 부분은 구양수가 쓴 편지 중에서 있던 선우호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천하의 근심은 먼저 군자가 앞서서 근심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다 즐긴 다음에 임금은 군자는 나중에 즐긴다.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긴다는 봄중엄의 얘기가 또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세종으로 하여금 우리가 왕과 신하가 비상한 마음으로 어려운 노력을 기울이면 백성들은 밥 먹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평범한 행복을 모두 누릴 수 있지 않겠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백성이 다 생생지락한 다음에 우리가 즐기자. 막 그런 식으로 세종한테 경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정연의 설계 다뤄진 책이 대학의 얼굴을 보면서 23권 있습니다. 세종이 읽거나 다뤄진 책들을 다 보면 그에게 영향을 준 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제가 이제 세종이 읽거나 또는 영향을 받은 책으로 크게 10권을 한번 의미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료 지금 3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쪽 맨 위에 보시면 세종이 읽고 영향을 받은 책으로 10권의 책을 이제 꼽아봤는데 저희 토론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상 분야에서의 대학연이라는 책, 진덕수라는 사람의 책이 있고요. 이건 세종이 처음에 그 아래 그 하단에 첫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연에서 최초로 교재를
대학을 채택했고 다 읽은 다음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더 읽자. 두 번째 경연에서 경연은 한 10장 정도를 같이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세미나식 독서 토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서 총 3번을 이분이 대학연에 가지고 교재로 다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써놨습니다는 세종의 그런 그 시인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민, 이런 것들이 맹자의 많은 얘기, 대학연 예술에 있는 맹자 얘기가 많이 세종에게 크게 공감을 주었을 것이고, 나아가서 이 책을 통해 세종은 우리가 앞으로 시인 발전, 이게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세종이 취임사에 첫 맞이하니까 베풀시 어지일에 날발 정치적이자 먼저 운을 베풀어서 정치를 일으키겠다 하나 방식인데요. 그전에는 대부분이 발정 시인이었어요. 명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도를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서 그 다음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 국가가 딱 중심 잡아놓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살 테니까 따라와 이런 것이죠. 세종은 그게 아니죠. 먼저 일을 베푸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먼저 말해. 뭐가 급한지, 뭐 가려운지 이렇게 하고 그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위민이 아니고 연민의 방식은 시인의 발전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대학연민의 딱 그런 경험이죠.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문학분야에서 방금 말씀드린 구소수관도 아주 중요한 세종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음악 분야는 우리 뒤에서 이제 문숙희 선생님 하시는 윤려심서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역사 분야에서는 역시 오후 시간에 하게 될 자치통감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제 뽑아놨습니다. 40쪽을 보시면 맨 끝줄에 자치통감 강목을 써놨는데 고려사를 편찬할 때, 괜찮을 때 이 책이 중요한 모델입니다. 역사는 대체 어떻게 기록해야 되느냐. 과거 사실 그대로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경우고요. 또 완전히 오늘날 시각으로 바꿔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도전 등은 처음 정도전 등이 고려사를 쓸 때 과거에 뭐 고려가 제후국인데 짐이라고 써놓고 왕의 형제처럼 조라고 쓰고 이런 것들을 제후국이 이렇게 할 수 없는다고 다시 바꿔서 나로 쓰거나 조로 쓰고 용어를 다 바꾼 거잖아요. 이게 유명한 고려사의 그런 방식을 비판하자 전계량이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짐이나 종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자치통 강목에서 볼 때 이러저러하다. 주자가 바로 이제 역사 평가할 때 옳고 명분에 맞춰서 다시 괜찮았는데 그 달에 우리가 왜 다시 정도전이 바꾼 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색도 이렇게 했는데 세종이 뭐라 그러는데 41쪽에 그림 바로 보시면 경야 말에 내 능히 의혹을 풀지 못하겠다. 주자 강목은 이 책과 다르다. 주자 강목은 명분을 바로잡고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만대 안에서도 일성과 같이 판이 밝은 것이 있다. 물론 사실을 다 밝게 있다. 그러나 그 글에는 큰 대강과 세목, 세세한 부분이 없는데 그거를 쓰지 않는다면 후세에 무엇을 연유해서 사실을 보고하게 된다. 주자 강목도 사실의 토대에 입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직섭법, 사실을 강조하려고 주자 강목을 얘기하고 있고 저기는 경계량은 하나의 그 당시에 명분에 맞게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주자 강목이지만 그 주자의 다치통과 강목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중요한 역사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책이고 이걸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 자치통감 강목 사정전부이 혼이라고 경복궁에서 아주 체계적인 깊은 역사 논란을 통해서 세종이 만든 오늘은 세종을 만들지만 세종이 만든 대표적인 책 하나가 경복 자치통감 강목 사정전 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세 번, 그 다음에 역사 분야 외에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정치학 분야의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보고 말씀드린 천문학 분야에 지금 오늘 오후에 저희 우리 칠정산 대표로 칠정산을 박사 논문 이은희 박사님이 오늘 오후에 또 발표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 천문학의 최고 전문가이시죠. 발표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뭐 오늘 발표와 달리 세종 때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하나의
아시죠? 영릉의 세계에 있는 하늘 별자리 지도. 아마 그것이 상당히 세종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물 평가 분야에서는 송명록 이 사람은 어떠하고 재미있게 기자가 쓴 것입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무원록이라는 원통함 없는 재판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원나라 책. 군사 분야에서는 역시 정도전의 책이 있습니다. 또 이따가 우리 김용호 연구원께서 발표하실 것입니다. 지리 분야에서는 혼일 역대국 강리 지도라는 알려져 있죠. 그 당시 유럽 세계지도까지 포함된 아프리카가 있는 그 세계지도, 그것이 역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10가지를 지금 정리했는데, 전 사상 분야의 대학연인, 정치학 분야의 조선 경국전, 그리고 역사 분야의 자치통과 강공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세한 것은 다 믿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도전 부분에서 30분 쪽에 하단을 보시면 조선 경국전은 왕조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인에 대한 늘어진 강조, 그것이 계속되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군주의 하늘이고, 그 군주가 근본을 소탈했을 때 백성이 군주를 버릴 수 있다. 사실적인 얘기죠. 바로 맹자로부터 왔던 공양의 전통적인 인문사상입니다. 임금의 지위를 존귀하지만 임금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군주를 버린다라는 지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세종한테는 국왕이 추대되었다는 말로 나옵니다. 국왕 추대로는요, 사실은 맹자 좀 다른 의미고 정도전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임금을 추대했다는 거. 맹자는 쫓아낸다고 했지만 추대까지는 안 했는데, 놀랍게도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은 추대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재산 중심 체제를 그대로 다시 아버지 태종 거슬린다는 그런 오해를 가져오면서도 정도전이 가져온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저는 정도전이 아주 중요하게 세종 정치의 멘토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하겠습니다. 물론 뭐냐면 세종이 꿈꿨던 나라는 인문지구, 인문학의 나라였다고 감정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왜 세종은 이런 생각을 했느냐? 자기는 수성의 시대다. 아버지 태종 시대는, 태종까지는 창원 시대이지만 수성의 시대가 되는데, 수성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말과 글로 다스리는 시대다. 창과 칼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을 널리 읽고 그 문장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태종 시대 말에서 소문지사를 했습니다. 인문을 지키지 않고 창업시대하고는 그렇게 볼 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보면 아직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힘으로 어떤 때는 밀어붙이고 그거 연줄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소리 하는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세종이 했던 것처럼 먼저 먹는 문제, 지금 서민 경제,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다 들어가서 사람 생각을 바꾸는, 책을 통해 사람들 토론하고 함께 그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필요한 시기인데, 놀랍게 저는 지금 우리가 인문주가 한참 진행되는데, 우리나라가 했던 지금 그 인문학의 운동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인문학은 도저히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좀 배워보고 싶다고 할 때 했는데, 클라메트 코스를 전부 다 배우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전부 다 방송을 통해서 전부 다 가르칠 교회예요. 인문은 정말 사람 배워서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우리 현재 투자에 가려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인문과 현실 사회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문학 따로, 공부 따로, 정치 따로. 그래서 인문학의 그 지혜가 바로 현실로 옮겨가도록 하는 그런 연결점, 교차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